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싱글 벤더 세시의 개척자 K2 네트워크스라는 주제의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자신문 오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개별 기업 관점에서 세시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싱글 벤더 솔루션을 통해 운영 편의성과 관리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2 네트워크스 SE팀 김지민 수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2 네트워크스에서 세일즈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K2 네트워크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생소하신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는 그루슈르츠와 슈노머 크레머라는 두 분께서 2015년도에 만들어진 세시라는 네트워크로 출발한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2015년도에 저희 만들어졌고요. 현재 150개 국가에서 그리고 1,800개 정도의 고객과 그다음에 전 세계 한 60만 명 정도의 VPN 사용자들을 서비스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입니다. 가트너에서는 최근에 세시 벤더에 대한 매직 쿼드런트를 발표했고요. 거기서 저희는 챌린저 그룹에 속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K2 네트워크스를 세시 시장의 선구자라는 평가와 함께 보고서를 발표했었습니다. 포레스터에서는 저희가 세시 솔루션의 전형이라고 할 만큼 이 업계에서는 아주 선두적으로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수석님 오늘 강의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부분의 기업 인프라 환경에서 네트워크와 보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 그리고 그를 혁신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세시 아키텍처 그리고 K2만의 독특한 솔루션 특장점에 대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는 약 40분 정도 발표가 먼저 진행이 된 후에 10분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을 해서 발표자분께 질문을 드리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에 참여를 해주시고 설문을 작성을 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끝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싱글 벤더 세시의 개척자 K2 네트워크스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세시 아키텍처에 대한 소개를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대부분의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운영 중인 네트워크와 보안 인프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게 된 개별 솔루션들을 잠깐 살펴보고요. 실무자들이 직면하게 된 현실적인 한계점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저희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세시의 고민이 시작되었던 거고요. 세시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는 독특한 솔루션들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기업의 일반적인 환경을 보겠습니다. 표현되어 있는 장표는요. 전통적으로 지점이나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측면에서 전용선이나 MPLS들을 많이 기업에서 쓰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SD-WAN으로 전환하는 솔루션들이 있었고요. 클라우드 연결성에 대한 연결성이나 그 보안성들을 같이 고민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개별 솔루션도 많이 도입하시게 됩니다. 또한 해외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점들을 연결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또 그들을 연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들을 고민하시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원격 사용자가 코로나 시대에서 조금 더 큰 화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원격 사용자들을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또 그 사용자들이 사내로 접속하기 위해서 또 고민하시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솔루션들을 개별 포인트로 도입하게 될 때는 목적에 따라서 도입은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구성이나 배포, 설치하는 부분이 어렵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가트너에서도 동일하게 좀 주목을 했었던 것 같고요. 2019년도에 시장에서 발표됐던 보고서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성능 및 기능 그리고 중심적인 기술 발전과 달리 향후 네트워크의 기술은 운영 간편성, 자동화, 안정성 그리고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을 목표로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장비 중심의 솔루션에서 그리고 솔루션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능이나 어떤 스펙들 위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결과적으로 사용자 중심, 관리자 중심으로 모든 이런 평가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은 디지털 내전환 시대에서 꼭 필요한 혁신의 방향성을 짚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트너 시선에서 조금 더 바라본다면요. 기존에 19년도에 발표했던 그 시장 보고서에서
네트워크와 보안을 큰 틀에서 묶어야 된다라는 화두를 던졌고요. 네트워크라고 하면 왼편에 보시는 것과 같이 SD-WAN이나 가속화 기능들 이런 솔루션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네트워크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큰 틀에서 프레임워크에서 운영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큐리티 관점에서도 여러 기존에 존재하던 방화벽이나 ZNA 솔루션이나 웹게이트 솔루션들이 존재했었는데요. 이 부분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로 모으고 운영 편의성이나 가시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세스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런 대전환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캐스비나 DLP 솔루션들, 클라우드 웹 게이트웨이들, 그리고 ZNA, VPL 같은 솔루션들을 소규모의 통합을 이루면서 작은 서브 캐테고리로 발표했던 것이 SSE고요. 2021년도에 가트너가 재정리하면서 이렇게 SE와 SS에 대한 통합에 대한 화두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결국은 네트워크와 보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보다 손쉽게 서비스를 구현을 하고 가시성을 높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미 시장에는 다양한 업체들이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K2 세시에 대한 소개와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트너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트너가 시장에서 SaaS라는 단어를 처음 던졌고 거기에 대한 많은 업체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가트너에서 바라보는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5가지 정도의 핵심 SaaS 구성 요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말인즉슨 네트워크와 보안을 하나의 아키텍처로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이런 솔루션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비를 가상화하거나 데이터 센터로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애초부터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목적성으로 갖고 설계된 그런 솔루션이어야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것이라면은 전 세계에서 균일하게 골고루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진 배치되어야 되고, 고객과 그다음에 목적지와 사용자가 이 모든 솔루션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글로벌 풋프린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출발지나 사용자의 단말, 위치와 상관없이 균일하게 또한 이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 엣지라고 해서 사용자의 단말, 그다음에 OS, 그다음에 다양한 접속 형태들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가시성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다양한 접속 환경, 목적지, 서비스들에 대한 직관적인 관리 포털이 필요하고요. 하나의 콘솔에서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와 보안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이 큰 화두이고요. 기존에 이미 알고 계신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세시의 시장에 같이 뛰어든 저희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네트워크나 SD-WAN으로 시작했던 기업들을 왼쪽에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트워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의 DNA가 아무래도 보안이나 이런 부분은 좀 부족했었던 측면이 있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업체들을 M&A를 한다거나 인수합병을 한다거나 솔루션들을, 제품들을 강화하는 형태로 취하는 고객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보안을 전문적으로 하는 클라우드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객에서 원하는 네트워크 솔루션을 취하되 그들이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만 접목하는 형태로 약간 DIY 세시 같은 형태로 구축하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보안으로 시작한 업체들도 있고요. 전통적인 장비 보안으로 시작했던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SD-WAN이나 네트워크 관련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이 부분의 세시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맞춰가는 형태도 하나의 어떤 업체들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K2는요, 네트워크와 보안을 하나의 아키텍처로 하겠다는 기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피어 플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트워크와 보안을 진정하게 클라우드 형태로, 그리고 컨버지드 형태로, 글로벌하게 모든 엣지에서 동일하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다른 업체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솔루션들입니다. K2가 새롭게 만들고 어떤 발명한 솔루션들은 아니지만 VPN이나 방화벽이나 UTM 장비들, SD-WAN 솔루션들, 글로벌 백본 등 기업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이미 고민을 많이 하셨고 도입하셨던 솔루션들이지만 쉽게 운영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을 K2 클라우드를 통해서
쉽게 운영할 수 있고 한눈에 그다음 한 번에 손쉽게 이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트너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4년도 초반에 앤드루 러너라는 가트너 VP께서 K2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가장 주목할 만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 견고하고 통합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K2로 손꼽았습니다. 그렇다면 K2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장점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한 6가지 정도의 유스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나가려고 합니다. 주로 저희가 상대하는 고객들 그리고 경영진들께서 말씀하시는 6가지 정도의 솔루션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전용회선이나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환경에서는 그 확장성이나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나 거기에 대한 차별점들이 어렵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비나 모델, 기능들에 대한 운영, 거기에 대한 도입하는 부분까지도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시게 됩니다. 공용 인터넷으로 대부분 서비스들이 지금 이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전용회선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가령 화상회의라나 전화 같은 실시간 통신들에 대해서도 품질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원격 접속에 대한 요구사항들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요. 또한 서비스의 목적지가 클라우드라고 할 때도 클라우드에 대해서 우리 조직에서 안전하게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어떻게 보안성과 가시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접속지에서 다양한 사용자들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나 다양한 환경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네트워크나 보안적인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K2에서 하나의 아키텍처로 하나의 클라우드 프레임워크로 제공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IT를 운영하고 실제로 몸담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면은 IT 인프라 조직으로서 기업의 현업에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관점에 큰 화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가 안전하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비즈니스가 발전하고 계속해서 요구사항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네트워크 자체도 유연하게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되게 됩니다. 결국 조직이 발전하고 인프라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기능이, 네트워크 역할이 좀 더 커지게 된다는 건데요. K2는 이 부분을 커넥트와 시큐어와 런이라는 3가지 항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접속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령 데이터 센터나 브랜치나 클라우드나 원격 사용자들에 대한 연결성을 일단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연결을 한다면은 이들이 안전하게 또 보안성이 뒷받침된 환경에서 연결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K2는 하나의 아키텍처로 제공되기 때문에 다양한 접속지에 대한 연결, 그리고 접속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트래픽에 대한 보안성, 그리고 그 트래픽에 대한 정책들이나 필요한 최적화 기능들까지도 저희 콘솔에서 다 제어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게 됩니다. 저희 아키텍처를 좀 궁금해하실 수 있게 됐는데요. 저희가 네트워크와 클라우드를 하나의 아키텍처를 하나의 솔루션에서 제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운데 보이시는 것이 저희 K2 백본이라고 부르는 저희 팝들과 연결된 유기적인 저희 네트워크고요. 전 세계에 저희가 팝을 한 80개 정도의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팝들을 인터넷으로 연결을 하되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각 사업의 지역적 통신자들, 통신 사업자들의 티어1 ISP 망들을 저희가 확보하고 이들을 저희 자체만의 보안 네트워크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오버레이 네트워크가 사용자 단에서 제공되고 이 팝들을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기능들이나 보안 기능들을 실제로 각 전진 배치된 팝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한 2가지 정도의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트워크는 각각의 팝들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각 도시들을 연결하고 있는 저희 백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백본에서 실사용자의 트래픽들이 흘러다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보안성이나 또 거기에 대한 보안 정책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보안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네트워크 기반의 네트워크 보안이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방화벽이나 URL 필터링, 그리고 트래픽들에 대한 IPS나 악성 코드 검사들을 저희가 팝에서 실시간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보안 트래픽들을 검사한 이후에 문제가 없다라면은 그 트래픽의 목적지까지 안정적으로 연결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혹시라도 정책적으로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안 인텔리전스에 반하는 트래픽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물론 저희 트래픽을 차단하고 더 이상의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 트래픽들을 블락하고 거기에 대한 로그 이벤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팝들을 사용할 수 있는 출발지가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치 지점,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들을 저희가 제공하는 K2 자체 장비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장비는 저희가 제공드리는 유일한 하드웨어 장비 솔루션이고요. 이 장비를 통해서 인터넷만 연결할 수 있다면, 전원만 제공된다면 이 장비에서는 안정적으로 보안 터널을 구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가장 가까운 K2 팝과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장비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SD-WAN 솔루션과 비슷한 형태의 연결성을 제공하고요. 장비를 통해서 장비 이중화, 그다음에 회선 이중화, 그리고 트래픽에 대한 로드 밸런싱까지도 완벽하게 저희가 제어하고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트래픽을 각 사이트에서 제공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나 QoS 같은 정책들, 그리고 패킷 로스에 대한 미티게이션,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저희 자체면 솔루션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 장비만 통해서 K2 팝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고객께서 운영하고 계시던 방화벽이나 UTM, 라우터 장비들 같이 IPsek을 통해서 구성만 할 수 있다면은 해당 장비에서 해당 위치에서부터 올라오는 모든 트래픽을 K2 팝에서 또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동일한 K2 팝이 또 VPN 게이트웨이 역할도 담당하게 되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전 세계에 배치된 팝들이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연결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 원격 근무자들이라거나 아니면 출장 가신 분들께서 K2 팝과 K2 클라이언트를 활성화하시기만 한다면은 그들이 위치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K2 팝이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동일한 K2 팝들이 또한 클라우드에 대한 연결성도 같이 제공하게 되고요. 운영하고 계신 IIS 기반의 AWS나 Azure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자체 VPC나 테넌트들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 테넌트 내에 저희 자체 솔루션들을 배포하고 저희 VM을 배포하고 혹은 그 IPsec 연결을 통해서 해당 워크로드와 안정적으로 WAN 구간 연결성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꼭 반드시 트래픽의 목적지나 출발지가 사내 지점일 필요는 없고요. 웹과 같은 외부 서비스나 SaaS 클라우드 같은 외부에 대한 접속 연결성도 K2 클라우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AWS나 Azure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어떤 사설적인 요소들이라고 한다면요. 공용 인프라에 대한 536이라든가 SAP나 세일스포스와 같은 이미 오픈된 퍼블릭 서비스이되 우리 조직에서 반드시 필요한 웹 접근에 대해서는 K2 팝이 중간자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프록시를 통해서 트래픽의 목적지나 트래픽의 출발지와 그 다음에 사용자의 성격에 따라서 접속하고 제어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존에 이미 가지고 계신 솔루션들과 대입되는 그리고 같이 떠올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솔루션들이 이미 우리 조직 내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K2가 기존에 없던 솔루션들을 만들고 새롭게 발표한 것들은 아니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계셨던 SD-WAN이나 방화벽 솔루션이나 SSL VPN, 그다음에 멀티 클라우드 연결성, 그다음에 글로벌 백본, 가령 MPLS나 전용선을 통해서 연결하고 계셨던 그 지점들에 대한 네트워크 기능들까지도 K2의 아키텍처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운영의 편리성 그리고 사용자의 사용성 향상들도 K2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콘솔에서 관리하실 수 있고요. 이 다양한 정책들, 네트워크 기능들, 보안 정책들 그리고 보안 인텔리전스까지도 K2 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보시고 가시성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표현되어 있는 게 저희 전 세계에 배치되는 K2 팝들이고요. 반드시 각 모든 국가에 저희 팝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는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또 저희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 팝들을 배포하고 전 세계에 확충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도시에 저희 팝이 없더라도 이런 팝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위치한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인터넷만 연결할 수 있다면은 그들이 위치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K2 팝까지 연결할 수 있고, 연결한 이후에는 보안성, 가시성, 그다음에 연결성까지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인근의 동남아나 그다음에 미주나 유럽에 생각하실 수 있는 대부분의 대도시에 저희가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모든 팝들은 K2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저희 인프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령 타사 업체들과 같이 AWS나 GCP에 별도의 VM을 띄우고 그것을 저희 팝 인프라처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도시에 저희가 필요한 인프라와 저희가 갖춰야 될 컴퓨팅 파워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급하고요. 이곳에서 모든 트래픽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의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의존성이나 또 그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적인 한계점을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저희 자체 인프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백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트워크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세시를 지켜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보안적인 요소에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 네트워크적인 요소 그리고 K2 백본이 전 세계 80개국에 흩어져 있다는 것이 어떤 장점으로 나타나는 것인지라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사용자에 위치한 도시에서 대부분의 통신사들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면은 3대 통신사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해외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위치한 곳에서 그 도시에서 주요 유수 통신사들의 서비스들을 받는다면 인터넷은 대부분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 구간입니다. 한국에서 런던, 한국에서 LA로 연결할 때 한국 내 통신사 아니면 미주 내 통신사가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을 벗어났었을 때, 즉 국제 구간에서 트래픽이 흘러다니기 시작할 때는 간혹 많은 사용자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패킷 로스가 발생한다거나 불가피하게 트래픽들이 리라우팅 되는 우회되는 경험들을 있으셨을 텐데요. 이 부분은 중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그 글로벌 백본에 중립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자체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가 합쳐진 곳이 인터넷이기 때문에 마치 그 누구의 영역에도 닿을 수 없는 그런 국제 구간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K2에서 조금 더 해결하기 위해서 각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팝들을 저희가 구성하고, 이 팝들은 마치 오버레이 네트워크와 같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프라로서 혹시라도 이슈가 생긴다면은 저희가 안정적으로 트래픽을 우회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저희 자체 인프라를 고객에게 오픈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대 도시를 연결하는 팝을 제공하고, 저는 이 부분을 미들마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각 도시들에서 도시들을 연결하기 위한 팝들, 그 글로벌 백본은 K2에서 운영을 하되, 각 팝에서 사용자가 위치한 사무실이라든가 데이터 센터까지는 일반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용선 대비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인터넷과 국제 구간에 대한 트래픽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시가 제공할 수 있는 이 장점들을 누리시기 위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계신 다양한 솔루션들이 어떤 식으로 마이그레이션 되고 K2의 세시를 누리기 위한 안정적으로 배포하기 위한 마이그레이션 패스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전용선으로 전 세계를 연결한다거나 국내에서도 각 지점들을 연결하고 있는 네트워크 환경이었다고 한다면요. 이런 부분은 지금 이미 많은 고객들께서 SD-WAN을 통한 전환을 고려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레거시 MPLS 혹은 전용선 기반으로 사내망을 구축했던 기업들이 만약에 SD-WAN으로 이미 전환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디지털 혁신은 이루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SD-WAN이 가지고 있는 또 그 기술 자체의 한계점들도 있고요.
이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징검다리 같이 SSE적인 요소들을 추가로 도입하는 고객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SSE가 끝이 목적지가 될 수는 없고요. 초반에 설명드렸던 자료와 같이 SES라는 큰 지향점에 있어서 SSE는 서브 캐테고리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SSE를 도입하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디지털 여정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환경들을 통합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네트워크와 보안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SES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K2의 장점을 또 계속해서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ZNA를 도입하신 고객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격 사용자나 그 VPN 사용자들에 대한 접속 그리고 그들에 대한 보안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선제적인 솔루션을 도입하셨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그들이 사용자들에 대한 사내 접속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안을 확보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트래픽 제어까지도 걸 수 있는지는 기존에 있는 SDN이나 방화벽 솔루션으로는 어느 정도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K2 아키텍처로 모아서 트래픽의 출발지나 목적지가 저희 팝을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면 단순히 연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안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들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SSE를 고민하고 계신 고객들이 계신다면요, 이 부분, 이 장표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존의 SSE 솔루션으로 고민을 하실 때 가장 큰 문제들은 과연 우리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여러 서비스 형태들을 이 팝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타사 업체들이나 가지고 계신 솔루션의 한계점들을 본다면은 혹시라도 그 팝이나 그 서비스가 다양하게 그 트래픽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사내용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사내용 접속 보안 솔루션, 사회용 어플리케이션 접속 솔루션들까지 같이 2개, 3개 정도 운영하셔야 되는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K2 관점에서는요, 모든 트래픽들이 어차피 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있는 모든 트래픽의 종류는 제한이 없게 됩니다. 올 프로토콜, 올 IP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용자의 단말이든 IoT 장비건, 원격 사용자건, 아니면 클라우드 워크로드에서 시작되는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서비스가 트래픽의 출발지건 간에 모든 형태에 대한 트래픽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은 특별한 K2의 솔루션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계신 아키텍처 안에서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녹여져 있는 저희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SE라고 하더라도 K2 팝 관점에서는 또 다른 솔루션, 또 다른 트래픽의 출발지일 뿐인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전방위적으로 보안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관점에서는 SSE나 SES나 트래픽이 출발하고 그 트래픽에 대한 보안성, 안정적인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SE 솔루션으로 검토하시는 분들도 K2와 여정을 함께 시작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ZNA나 VPN 솔루션에 대한 연결성을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똑같이 통합 관리 그리고 가시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왼편에 보시는 것이 원격 사용자에 대한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용자가 외부로 접속을 하기 위해서 K2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연결 지점 그리고 가시성 확보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용자들이 다양한 OS에서 접속할 수 있는 단말이나 어플리케이션들이 클라이언트가 제공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 클라이언트들을 통해서 접속을 하되 그 사용자에 대한 인증이 또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인증하기 위한 기존에 많은 IDP 업체들이 있을 텐데요. 이 IDP 업체들을 다시 활용해서 그들의 로그인 정보를 K2 클라이언트에서 받아서 인증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트래픽이 발생하는 시점에 그 단말에 대한 단말 유혈성도 무결성도 같이 검증이 되어야 될 텐데요. 가령 그 해당 단말이 조직에서 배포된 회사용 PC라고 한다면은 조직에서 반드시 강요하는 엔티멀웨어 소프트웨어라든가 엔드포인트 솔루션들이 있을 건데요. 거기에 대한 설치 유무도 K2 클라이언트는 같이 확인을 하고 최종적인 접속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검증을 같이 하게 됩니다. 단말이 사용자에 대한 인증과 단말에 대한 무결성이 확보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해당 트래픽은 이제 K2 팝으로 들어오고 저희 백본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사용자가 K2 팝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해당 트래픽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자에 대한 계속해서 ZNA적인 요소들을 검증하게 되고요. 이 사용자의 조직이나 권한에 따라서 접속할 수 있고 접속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트래픽의 목적지가 이제 외부, 가령 AWS나 SaaS 서비스라던가 외부 서비스라고 한다면은 그 트래픽도 K2 팝을 통해서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가장 목적지와 적극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목적지에 대한 편의성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속성도 K2 팝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초반에 인트로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K2가 저희가 제공하는 백본을 통해서 과연 그럼 각 조직들이 기존에 운영하셨던 MPLS나 방화벽 솔루션들을 갈아탈 수 있는, 정말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금 의문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K2라는 회사도 낯설실 수도 있고 SES라는 그 기술 자체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있으실 텐데 K2가 이에 대한 좋은 유스 케이스가 있어서, 스터디 케이스가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포뮬라 1에 대비해서 자동차, 전기 자동차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포뮬라 2에 K2의 레이싱 팀을 스폰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2가 단순히 마케팅적인 차원으로 저희 로고만 이 자동차에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자동차 레이싱 팀이 K2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도 포뮬라 2 레이스가 한시적으로 한국에서 열렸던 적도 있는데요.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 경주는 사실 전 세계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각 주말을 이용해서 공도로에서 어떤 경기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16개 정도의 레이스가 전 세계 대도시에서 특정 주말을 일정으로 잡고 계속해서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경기를 펼치기 위해서 단순히 레이싱 팀뿐만 아니라 여기에 IT적인 팀들도 같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포뮬라 2를 지원하는 IT팀에 대한 좀 요구사항들이나 제약 조건들 좀 설명드려보고 이 부분들이 혹시 우리 조직에서 대입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레이싱 팀 관점에서는 네트워크나 보안적인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운영 관리적인 요구사항들도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포뮬라 1의 포르쉐 팀인데요. 포르쉐 팀은 본사의 분석실과 경기장 간의 다양한 경기 전략에 따른 정보들을 교환하는 환경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레이싱 팀과 독일에서 이를 분석하기 위한 팀 간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요. 자동차나 레이싱 팀에서 관리하는 어떤 가라지에서도 다양한 IoT 센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트래픽들을 이 IoT 센서나 아니면 사용자들이 발생하는 트래픽들은 경기 규정에 따라서 최대 50메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라고 하면 IT팀이나 본사 분석실에서는 이 트래픽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되는 목적이 있고요. 공교롭게도 이 트래픽은 50메가라고 하는 트래픽은 실제로 저희가 TV 경기를 보실 때 보시는 그 화면도 같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50메가가 결코 넉넉한 대역폭은 아닐 텐데요. 실제로 트래픽이 발생되는 양을 살펴본다면 매 경기당 한 1.5테라 정도의 데이터가 실시간 데이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개의 경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도 잦은 이동이 발생하게 되고 짧은 준비 기간, 그리고 각 도심지에서 인프라가 미리 점검할 수 없는 그런 그 환경이기 때문에 IT팀 입장에서는 이 다양한 요구 조건들을 탄력적으로 맞춘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지원 인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전 세계를 이동해야 되는 만큼 다양한 요구사항들과 거기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할 텐데 인원적인 요소들도 제한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레이싱이기 때문에 단순히 각 조직 내에서, 각 팀에서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또 조직 위에 같이 공유되어야만 하는 어떤 그 공용 정보들도 같이
이 트래픽 안이 흘러다녀야 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트래픽의 우선순위가 필요하고요. QoS를 적용한다거나 또한 그 예기치 않은 그런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해서도 당연히 TLS 등 암호화 적용도 같이 필수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반 조직에서 일반 기업 환경에서 겪으시는 다양한 어려움이나 챌린저들이 이 레이싱 팀 안에 다 녹여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K2 백본을 활용했을 때 이 부분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이 독일에 위치한 독일 본사의 전력 분석실일 거고요. 왼편에 있는 것이 뭐 레이싱 팀이나 현지에서 대응해야 되는 현지 IT 팀에 대한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점들은 각각의 위치는 K2 소켓을 통해서 연결하게 되고요. 전 세계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들이 위치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K2 팝이 이 보안 트래픽을 연결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고, 독일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레이싱 팀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전 세계에 저희 가지고 있는 팝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보안적인 요소들, 네트워크적인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이 요구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됐고요. 저희가 실제로 다른 뭐 유튜브나 영상들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IT팀 관점에서는 기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플래닝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었다는 시간들이 많이 투자가 됐을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한 5시간 안에 각 지역의 레이싱 팀을 셋업하고 또 거기에 대한 데이터나 트래픽들을 안정적으로 K2를 통해서 운영하고 좋은 경기팀도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을 냈다라는 인터뷰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K2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이 네트워크적인 요소들, 그다음에 보안적인 요소들이 다 녹여져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포뮬라 E 팀에서 겪었던 챌린지들이 K2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결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혹시나 기업에서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사례로, 좋은 레퍼런스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셔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K2라는 SaaS라는 큰 틀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보안 솔루션들을 SS적인 요소로 먼저 묶으시는 고민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K2가 제공하는 SSE 360 솔루션으로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원격 사용자들에 대한 접속성이나 가시성들 고민하신다면 K2의 SSL VPN 같은 K2 DTLS 클라이언트 같은 ZTNA 솔루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K2 각 지점들에 대한 연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SD-WAN 솔루션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K2는 이 각각의 솔루션들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은 하나의 아키텍처입니다. 하나의 아키텍처고 SAS의 프레임워크 안에 저희가 다 이미 구축해놓고 제공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고객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문제점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느냐인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가트너에서 얘기하는 네트워크와 보안의 궁극적인 통합을 각 조직에서 이제 이루시고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이 생겼을 텐데, K2와 함께 하신다면 그 출발과 목적지까지도 순조롭게 함께 여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석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5분을 선정을 해서 답변도 지금 이 방송에서 드리고요. 그리고 맘스터치 모바일 기프티콘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김인섭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K2 SASE 솔루션은 어느 정도의 규모 기업에서 적용 가능한 솔루션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SASE를 도입할 수 있는 첫 단계 같은 과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JTN의 VPN 솔루션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SD-WAN적인 요소, 각 지점들을 연결한다거나 아니면은 보안적인 방화벽이나 기존 UTM 장비를 대체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솔루션을 K2로 갈아타는 것은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다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각 기업에서 처한 첫 번째 가장 큰 페인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시작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들은 아주 소규모, 심지어는 한 10명, 20명 정도에서 VPN으로 시작하는 고객들도 있지만,
또 크게는 저희가 포춘 500 안에 들어가는 큰 기업들도 저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조업이나 뭐 리테일이나 혹은 거기에 대한 다양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이 많은 고객들 등 아니면은 심지어 작게 제조업 뭐 국내나 뭐 작게 시작하는 업체들도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요. 작게 시작하지만 궁극적인 비전이 세시로 가는 고민이 있으신 고객이라고 한다면은 큰 규모에 상관없이 저희 다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한승민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자사가 외국에 다양한 지점이 있는데 글로벌 네트워크망도 별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팝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글로벌 망을 운영하셨던 고객들이라고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MPLS나 전용선을 떠오르실 텐데요. 저희는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체할 수 있는 형태는 결국에는 사용자 관점에서는 일반 인터넷을 통해서 K2 팝만 접근하실 수 있는 환경이 허락된다면은 큰 문제 없이 K2를 접속하실 수 있고 K2 팝에 대한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주웅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MPLS, 전용선, SD-WAN 등 네트워크 기술 관련 사용성과 관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트워크적인 요소는 아무래도 지점을 연결한다거나 그 지점에서 필요한 네트워크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이제 MPLS 전용선에서 SDN으로 전환할 때의 도입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K2 SDN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의 전용선이나 MPLS에서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이나 거기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인력들이나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인터넷화시키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지점들을 연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기존의 SDN 솔루션은 아무래도 그 지점 그 장비가 네트워크를 관할하고 네트워크 자원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리자는 SDN 장비를 운영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쓰시게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K2는요. K2 SDN 장비를 배포하시는 경우에는 장비를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아키텍처 솔루션을 이용하시는 서비스로 활용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비를 저희 클라우드 관점에서 쉽게 배포하실 수 있고 장비를 패치한다거나 장비에 대한 여러 정책들이나 장비에 대한 그 자원들을 스펙들을 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책만 관리하시는 것으로 쉽게 저희 솔루션을 각 지점들을 연결하고 각 지점들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한 제어까지도 쉽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점에 100개가 있다고 한다면은 SD-WAN 장비를 쓰실 때는 100개의 장비를 운영하셔야 되고 100개 지점에 대한 정책들이나 거기에 대한 그 관리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K2 같은 경우에는 100개의 장비가 이미 자동으로 클라우드와 오케스트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정책만 관리하시고 100개의 지점에서 올라오는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만 확보하실 수 있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장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솔루션 대비 장비에 대한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용성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이미 많은 기업들이 VPN을 많이 적용하고 있고 사용자들과 관리자들도 이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세시 도입의 필요성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주 접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VPN의 한계점을 굳이 이 자리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운영하시는 측면에서는 VPN은 그 VPN 게이트웨이 장비가 존재하게 되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VPN 게이트웨이를 접속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어려운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용자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해외 출장 갔거나 아니면 해외 여행 간 상태에서도 VPN 솔루션을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그 VPN 게이트웨이 목적지가 한국이나 뭐 특정 도시에 있을 경우에는 연결성이나 사용성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 팝 아키텍처를 활용하신다면은 전 세계에 있는 팝들이 전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들에 대한 사용성도 쉽게 제공할 수 있고요.
가시성이라든가 그 사용자들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도 저희 팝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VPN 자체는 연결성만 있고 보안성은 사실 좀 약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용자들을 사내 환경까지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VPN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트워크적으로 사용자가 트래픽 사내로 접속한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가시성은 상대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ZTNA나 K2의 솔루션으로 도입하시게 된다면 트래픽 자체에 대한 목적성, 그다음에 그 트래픽이 발생하는 트래픽의 목적지가 어딘지도 팝에서 이미 다 제공하는 가시성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관점에서는, 그리고 관리자 관점에서는 사용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트래픽이나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정도로만 노력을 들이시면 되기 때문에 쉽게 조금 더 K2 SES나 아니면 SES 전반적인 변환에 대한 마이그레이션도 고민을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정호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해외 지사가 많은 경우에 MPLS와 개별 솔루션 구축 방식과 비교하여 세시를 통한 도입과 운영 비용 절감은 어떻게 되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MPLS는 지점을 연결하고 MPLS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통신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지점 대 지점 전용선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통신사가 제공하는 인프라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요. 혹시라도 장애가 생기게 된다면은 통신사를 통해서 그 장애 자체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에 상대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한편으로 받으시는 거긴 하지만 K2에서 말씀드리는 세시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각 지점에서 K2 팝과 연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용 차이에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MPLS 대비 일반 인터넷으로만 K2가 배포되어 있는 각 도시들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각 지점들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MPLS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 통신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 위에 추가적인 보안 솔루션들을 배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K2 팝을 통해서 연결성들을 확보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 보안 솔루션들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TCO 관점으로 본다면 MPLS 플러스 보안 솔루션 대비 일반 인터넷 플러스 K2 세시로 비교하셨을 때 훨씬 더 적극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 시간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세미나 동안에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답변자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까지 설문 착석 못하신 분들은요, 지금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석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K2라는 이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저희의 그 특장점들이나 저희가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더 많은 분들께서 K2 세스에 대한 특장점을 누리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와 함께했던 싱글벤더 세시의 개척사 K2 네트워크스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